오늘은 조금 색다른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국 정치인들이 사랑하는 술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단순한 취향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 정치에서 술은 마시는 대상이 아니라 권력과 관계를 읽는 하나의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누가 어떤 술을 좋아했느냐를 단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왜 특정 술들이 중국 정치의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는지 그 맥락을 살펴보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중국 정치의 부동의 서열 1위로 꼽히는 술이 있습니다. 바로 마오타이입니다. 마오타이는 흔히 국주라고 불립니다. 중국 공산당의 역사, 특히 혁명 서사와 강하게 결합된 술입니다. 혁명 시기, 홍군이 마오타이 지역을 지나며 이 술로 상처를 소독하고 기운을 차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 부분은 역사적 사실과 후대의 상징화가 섞인 혁명 서사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마오타이가 혁명과 국가의 기억 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는 점입니다. 마오쩌둥과 저우원라이 시절부터 국빈 만찬에는 거의 예외 없이 마오타이가 등장했습니다. 이 술은 개인의 취향을 드러내기보다 우리는 이 체제의 연속선 위에 있다는 메시지를 가장 안전하게 전달하는 술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중국의 국가 행사와 외교 무대에서 마오타이는 가장 무난하고 가장 정치적인 선택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롭지만 조심해서 다뤄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술이 현 지도자의 술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맥락에서 자주 거론되는 술이 몽지람입니다. 몽지람은 주석의 술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정치권과 시장에서 퍼진 소문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로 누가 마셨느냐보다 왜 이런 소문이 힘을 얻었느냐입니다. 몽지람이라는 이름은 꿈이라는 상징을 담고 있고, 이 상징은 2010년대 이후 중국 사회를 관통해온 중국몽이라는 서사와 자연스럽게 겹칩니다. 그래서 몽지람은 지도자가 선택한 술이라기보다는 중국몽을 전면에 내세운 시대 분위기에 어울린 술로 소비됐다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즉, 이 술의 정치적 의미는 실제 애용 여부가 아니라 중국몽이라는 서사와 얼마나 잘 맞았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술이 있습니다. 바로 우량예입니다. 마오타이가 무겁고 상징적인 술이라면 우량예는 현실적인 정치의 술에 가깝습니다. 향이 비교적 부드럽고 약간 가격과 체면의 균형이 맞아 중앙과 지방, 정치와 비즈니스가 만나는 자리에서 가장 무난한 선택이 됩니다. 지방 관료들이 중앙 인사를 접대할 때 또는 실무 협의가 오가는 자리에서 우량예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술은 권력을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예우를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실전용 정치술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 정치에서는 이렇게 술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을까요? 중국 정치에서 술자리는 단순한 친목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술자리는 세 가지를 동시에 확인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첫째, 거리 확인입니다. 상대가 나를 내 사람으로 보는지, 아직 밖에 두는지 좌석과 건배 순서에서 드러납니다. 둘째, 위계 확인입니다. 누가 먼저 잔을 올리고, 누가 누구에게 술을 따르며, 누가 마지막 건배사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말보다 더 정확한 권력 지도를 만듭니다. 셋째, 결속 확인입니다. 정치에서 결속은 말이 아니라 같은 위험을 감수했는가로 측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은 그 위험을 아주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였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거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거 아니냐? 겉으로 보면은 맞는 말입니다. 한국에서도 술자리는 관계를 다지고 위계를 확인하고 팀워크를 만드는 공간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술이 놓이는 위치에서 갈라집니다. 한국에서는 대개 일이 끝난 뒤 술자리가 열립니다. 결정은 회의실에서 내려지고 술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중국의 정치 문화에서는 술자리가 결정 이전의 공간으로 작동해 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사람과 이 결정을 함께 해도 되는지를
사전에 가늠하는 검증의 장치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술자리는 친목이 아니라 신뢰를 시험하는 정치적 공간에 더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술이 강력할수록 통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술자리는 접대가 되고 접대는 의존으로 이어지며 의존은 부패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치에서는 술을 줄이자는 구호가 주기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때의 금주는 건강 캠페인이라기보다 관계의 통로를 관리하려는 권력의 선택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덧붙이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중국 친구에게 중국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위에 있는 술이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1등은 마오타이와 우량회, 2등은 몽지람, 3등부터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흔히 떠올리는 연태고량주 같은 술 이름을 꺼내자 그 친구는 웃으면서 그건 이름도 잘 모른다고 말하더군요. 이 대답이 흥미로운 이유는 전문가 분석이어서가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 체감되는 현실적인 서열 감각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의 술은 종류가 많아서가 아니라 반복해서 등장하는 술만 끝까지 남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치에서 술은 얼마나 맛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권력의 공간에 올라왔는지가 서열을 만듭니다. 결국 중요한 건 누가 무엇을 마셨느냐가 아니라 왜 어떤 술만 끝까지 남았느냐입니다. 그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술잔 너머로 중국 권력의 작동 방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